오늘부터 아동간호 한번 살펴보아요. 아동간호는 마찬가지로 모성간호랑도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 쪽에 모자보건에도 많이 겹쳐요. 모자보건의 내용의 90%가 아동간호 쪽이랑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모성간호는 아무래도 우리가 엄마가 되고 산모 임신의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 글로만 보고 이해를 하려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동간호는 다 어렸을 때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니면 엄마 같은 경우는 내 아기를 키워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얘는 모성간호보다 좀 쉽고 재미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동간호는 좀 세 파트로 나눠서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영아, 유아, 신생아까지 이렇게 좀 통틀어서 한번 아동간호가 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신생아의 특징, 그 다음에 영아의 특징, 그 다음에 유아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근데 이제 유아를 넘어서면은 이젠 그래도 어린 애긴 하지만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과 비슷해서 일단 여기서 아동간호에서 포커스로 쳐야 할 애는 일단 신생아. 근데 신생아는 너무 짧아요. 0에서 4주? 너무 짧으니 한 달 동안의 시기여서 신생아 한번 보고요. 근데 이제 영아하고 유아, 여기가 이제 아동간호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간호, 대상은 이제 소아 청소년과 같은데 이제 진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이제 15세 미만의 어린이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성인은 아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쨌든 애기들이 커가지고 자라서 성인이 건강한 성인이 돼야 이제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도 좋기 때문에 이 애기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건강하게 잘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바로 아동간호입니다. 그러면 이 아동간호에서 우리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애기들은 아직 미성숙해요. 미성숙돼서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미리 발견을 해서 이게 질병이라면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아직 애들이 덜 발달돼서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질병인지 아닌지 아니면 아직 발달이 덜 된 건지 이런 거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발달 과정에서 이제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애기들의 특징은 뭐냐면 장애나 이런 게 생겼다면 크게 한번 확 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방이 가능해서 애기들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빨리빨리 해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없애주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인을 해주라는 거고, 이제 애기들 이제 병원 와서 치료하게 되면 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 이제 겁먹지 않게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부모나 애기들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좀 이해를 해라, 요런 거예요. 이건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신생아가 뭔지, 영아가 뭔지, 유아가 뭔지 이런 걸 좀 구분을 하는 게 좋아요. 신생아는 0에서 한 4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한 달 된 거를 한 달 된 아기를 이제 신생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이후부터 한 살까지, 딱 한 살까지 이때가 영아, 그 다음에 1살에서 3살까지가 이제 유아예요. 그리고 3살부터 6살까지 이제 미운 7살 시기, 학교 들어가기 전, 가장 예쁘지만 가장 얄미운 시기죠. 이렇게 보고 이제 6살 이후 7살부터 이렇게는 이제 계속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이러는 시기에 사춘기도 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신생아, 영아, 유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장이란 말도 있고 발달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묘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성장은 그냥 양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조그맸는데 점점 키가 크고요. 아기가 조그맸는데 점점 몸무게가 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수치 변화. 그래서 키가 커지고 아기가 몸무게가 커져요. 이런 거를 성장이라고 해요. 아기가 성장했다. 아기가 이제 어른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성장한다, 이렇게. 근데 발달은 뭐냐면
양이 아니라 퀄리티예요. 퀄리티. 질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아기가 처음에는 막 잘 걸어다니진 못했는데 점점 걷기 시작하더니 이제 달리기까지 점점 잘 하고요. 옛날에는 글씨도 서툴서툴하게 썼는데 점점 막 글씨를 잘 쓰게 되고 자기 생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기술적인 면이 숙련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장은 단순히 키 컸어, 몸무게가 늘었어 이거고요. 발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활동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뭐 이런 지능 이런 게 발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 성장이란 말은 안 쓰잖아요. 우리 애기들 지능 발달에 좋아요 이러지 지능 성장에 좋아요 이런 말은 안 써요. 대신에 키가 쑥쑥 애기들 성장을 도와주는 무슨 우유 이렇게 하지 애기들 발달을 도와주는 무슨 우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고 발달의 요 어감 차이 이걸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태어나기 전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예요. 아직 태아인 상태. 이때는 뭐 어떡하겠어요. 다 엄마한테 완전히 의존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엄마의 영향이 제일 큰 시기. 근데 이제 영아기인데 신생아가 태어나서 한 달, 4주 정도였어요. 영아는 1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1년이죠. 이 1년 동안 산 이 아기를 영아라고 하는데 특히 신생아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 이거를 영아기라고 해요. 영아기는 이때부터 진짜 폭풍 성장을 하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점점 인지 발달도 빨라지고 점점 사회화도 되고 엄청 아무튼 뭔가 되게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 특히 신생아는 엄마 자궁에서 살다가 갑자기 밖에 확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적응도 안 돼요. 여긴 뭐지? 낯선 세계예요. 따뜻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면서 빠르게 적응하는 시기로 되게 약한 존재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 애기들이 빨리 성장을 하고 잘 발달을 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고요. 이제 아동 초기, 이제 유아기예요. 1에서 3세. 그 다음에 아동 초기라 하면은 학령 정기 일부를 조금 포함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유아기, 학교 가기 전이나 아니면 이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시기. 이때는 이제 언어도 막 말도 점점 잘하고요. 이제 사회화도 알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릴지도 알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발달하는 시기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딩이죠. 이제 초등학교 후반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초등학교 후반 넘어가서 이제 중학교 준비하는 시기. 이때는 또래 집단 친구들끼리 노는 거, 끼리끼리 노는 거 좋아해요. 엄마랑 뭐 외식하러 갈까? 엄마 아빠랑 뭐 이렇게 놀까? 이러면 옛날에는 와 하면서 쫓아갔는데 지금은 아니야, 친구랑 놀 거야. 내 절친 누구랑 뭐 하기로 했어. 이러면서 끼리끼리 뭉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동 후기, 중고딩들이죠. 이 중고딩들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좀 혼란스러워요. 아직 성인은 아닌데 몸만 덜렁큰 성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난 성인인지 앤지 막 이래가지고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춘기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영아기랑 유아기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 신생아가 태어나서 이제 점점 발달을 하는데 얘네들이 원리들이 좀 있어요. 얘네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신생아 1주차 때는 뭐가 되고 2주차 때는 막 뭐가 되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종합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고 성장을 해요. 키만 크는 게 아니라 키가 크면 몸무게도 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점점 지능도 조금씩 발달하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발달을 하고 비가역적이란 말이 뭐냐면 다시 백이 안 돼요. 타임머신 타고 다시 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크면은 계속 그렇게 그 상태로 발달을 하는 거지 애기 잘못 키운 것 같아 다시 리셋해서 돌리겠어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이 있어요. 어떻게 성장 발달을 하냐면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발달을 해요. 처음에 애기들 말 못해요. 그래서 옹알옹알 하다가 점점 마 하다가 이제 엄마 아빠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좋아요 아빠 싫어요 엄마 싫어요 아빠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 문장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장 발달을 할 때는 이제 점점 단순한 거에서부터 점점 복잡한 방향으로 너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으로 발달을 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애기들 처음에 이렇게 짚는 거 가능해요. 근데 잘 짚진 못하고요. 그냥 손바닥으로 그냥 움켜쥐는 거죠. 손가락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뭔가 일반적으로 짚는 건 가능해요. 근데 아직 제대로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가 점점 크면은 엄지랑 검지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제 특정 물체를 점점 딱 집어내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커다란 장난감도 손바닥으로 우겨잡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막 애기들 물건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크면 콩 같은 것도 엄지 검지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잘 집어낸다든지 이제 더 크면은 복잡한 물건도 만들고 조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일단 두미성이라고 하는데 머리 두자예요. 그리고 꼬리 미자예요. 머리부터 꼬리 순서대로 발달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기가 발달할 때 머리부터 크고요. 그 다음에 몸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발달해요. 그래서 아기들이 머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머리부터 먼저 가누고 그 다음에 몸통으로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서면서 머리, 몸, 다리 순으로 발달을 하고 그리고 뭔가 지능이나 아니면 뭐 기능 발달 이런 것도 일단 머리부터 일단 발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근원성은 뭐냐면 중심, 뿌리 근자예요. 그래가지고 중심부터 말초 끝으로 발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애기들이 아직 기관지랑 뭐 이런 폐포 이런 게 잘 발달이 안 돼 있는데 먼저 발달할 때는 요 굵직한 기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가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에서 더 뻗어나온 요런 새 기관지들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폐포가 이제 더 성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중심 뼈대부터 발달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더 사이드 이렇게 점점 격가지로 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기들이 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팔만 버둥버둥 거려요. 팔만 애기가 이렇게 있으면 팔만 이렇게 버둥버둥 안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버둥버둥 거려요. 그 다음부터 이제 손가락을 잼잼잼 하면서 손 운동이 가능해요. 이제 손 운동이 가능하면 이제 점점 장난감 가지고 놀고 뭔가 짚는 게 가능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팔 근육부터 발달하고 그 다음에 손 근육, 그 다음에 손가락 근육 이래서 몸에서 가까운 순서부터 발달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장 발달하는 애기들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측하냐면 애기가 갑자기 기어다녀 이러면 이제 곧 걷겠네. 근데 엉덩이 들썩들썩 거리면서 뭔가 잡아. 그러면은 이제 얘 걸어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예측을 가능할 수는 있어요. 이 시기에는 이제 뭐 하겠네. 애가 옹알이를 해. 그러면 이제 곧 말도 하겠네. 이제 엄마 아빠 할 거야 이러면서 내 예측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연령마다 달라요. 어떤 애기는 천천히 일어나고 어떤 애기는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개인차가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발달이 일어나요. 다 예측 가능하고 다 공통적으로 발달은 하지만 애기들마다 다 잘하는 게 있고 다 독특하게 발달을 해요.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또 엄마 아빠의 집안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애기한테 자극을 주고 어떻게 잘 놀아준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과 유전과 더불어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애기들이 다 독특하게 자라요. 그래서 우리 다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다 개성 있고 어떤 애기들은 소심하게 자라고 어떤 애기들은 되게 활발하게 자라고 어떤 애기는 덜렁거리고 어떤 애기는 꼼꼼하고 이런 식으로 다 독특한 영역이 있고 다 자라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은 애기들이 발달 시기를 좀 놓쳤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들은 딱 이 시기 때는 적절한 자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애기한테 레고 지어주겠어요? 아니죠. 애기가 이제 좀 커가지고 잼잼잼 하면 좀 딸랑이 같은 거 지어주고 이제 딸랑이 잘 갖고 놀다가 이제 좀 블록 같은 거 갖고 놀기 시작한다. 근데 애기가 이제 막 블록도 쌓고 막 이러면 이제 점점 복잡한 장난감 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시기마다 이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자극이 필요한 거죠. 애기가 막 들썩들썩 하면서 벽 짚고 일어나요. 그럴 때 좀 밀고 다니는 카트 이런 거 같이 주면은 걷는 게 더 빨라지고 애기가 좀 더 발전을 빨리 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성장 발달하는 시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아기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특히 영아기 때, 사춘기 때, 청년기 때 정말 아기가 훅 자랍니다. 막 우리 사춘기 때 막 키 10cm 컸다 막 이러잖아요. 그쵸? 림프계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면역계인데 6에서 12세까지 이렇게 급 성장하다가 갑자기 둔화가 돼요. 네,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감소는 아니고 막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이 활동하는 게 좀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신경계 같은 뇌발달, 이거는 이제 3에서 6세 이제 막 학교 들어가기 전 이때 이 유아기 때 가장 뇌발달이 활발하게 되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이때 막 여러 가지 자극이나 뭐 놀아주고 장난감 주고 놀이해주고 이러면 좋겠죠. 그리고 생식기계는 네, 청소년기에 사춘기 때 뭐 우리 되게 2차 성징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체 부위는 신체 부위마다 성장 속도가 유아기 때 빠르고 어떤 거는 뭐 청년기 때 빠르고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대비를 하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도 어떻게 신체가 발달이 되냐면요. 신생아 처음 응애응애 하고 태어나면 한 50cm 정도 돼요. 근데 1년 뒤는 1.5배인 75cm가 됩니다. 제가 책에서 봤는데 75.7이래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80cm래요. 뭐 거기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평균 아기는 50cm고 이제 1년 뒤에 1.5배가 되면 한 75cm까지 커져요. 근데 이제 4, 5세가 되면 더 커집니다. 네, 2배가 돼요. 100cm가 돼요. 엄청 빠르게 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중은 이제 영양과 성장을 평가하는 좋은 지표예요. 영아기 때 진짜 급격하게 체중이 느는데 아기가 보통 3kg대에 태어난대요. 신생아는 3kg대에 태어나는데 1년 뒤에는 몸무게가 3배가 돼요. 1년 뒤에 아기 들면 거의 10kg에 가깝습니다. 네, 9kg짜리 아기고요. 3년 뒤에는 4배가 돼요. 12kg예요. 엄청 무겁겠죠. 그래서 3kg인 아기가 1년 뒤에 9kg, 3년 뒤에 12kg가 될 정도로 네,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아기 같은 경우는 머리 둘레가 이제 두뇌 성장이 되고 있다. 좀 뇌의 발달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예요. 그리고 키나 뼈 이런 성장 같은 경우는 영아와 청년기 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때 애들이 키가 엄청 막 10cm, 막 20cm 훅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복 엄청 짧아지고 옷 사도 막 엊그제 산 것 같은데 물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애기 옷 안 맞고, 그쵸? 그리고 신경계는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뇌가 형성되고 막 빠르게 발달을 하는데 그래도 아동 초기 때 계속 자극을 하면 진짜 뇌세포가 활발하게 발달을 하고 근데 이제 아동 후기 때 가면은 이제 점점 이 뇌발달이 느려진다. 그래서 아기 때 잘 놀아주고 이래서 자극을 주면서 빨리 신경세포를 많이 만들어줘라. 이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림프 면역계도 거의 성인 수준만큼 6세까지 빠르게 이렇게 치고 올라왔다가 이제 10에서 12세 때 완전히 피크 찍고 그 다음에 점점 둔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면역계에 관한 건데 이것도 이제 어떤 특정 시기에 이제 청년기 때 최고로 면역계가 피크 찍었다가 점점 성인 수준으로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여기에 포인트는 이제 키나 체중, 뭐 머리 둘레 이런 것들이 어떤 시기마다 특정하게 크게 발달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애기들이 어떻게 점점 발달을 하는지 볼게요. 처음 태어난 애기들은 머리가 너무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머리 가누기도 힘든데 이제 3개월쯤 되면은 이제 고개를 가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도리도리도 하면서 이제 좀 무거운 머리를 내 맘대로 좀 가눌 수 있게 된다. 이 시기가 바로 3개월입니다. 그리고 5,6도라고 그냥 외우세요. 5,6도라는 섬이 있는데 5,6도 5개월, 6개월 때 몸을 돌립니다. 그래서 아기가 스스로 몸을 뒤집기 시작해요. 5, 6도, 5개월, 6개월 몸을 돌리는 시기, 뒤집는 시기예요.
그리고 6개월 애기 기저귀 찬 궁딩이, 이렇게 빵빵한 궁딩이로 애기가 이렇게 스스로 앉을 수 있어요. 6개월. 그리고 한 1년쯤 되면은 스스로 벽 짚고 좀 서면서 빠르면 걷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돌 이후에는 잘 걷고 계단도 뭐 오르내리면서 이제 좀 복잡한 활동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고개도 못 가누던 애기가 스스로 몸을 뒤집고 6개월 때 앉고 막 걷고 하면서 이렇게 좀 발달을 한다 이거고요. 여기 애기들 발달 시기마다 이제 프로이드랑 에릭슨이라고 이 두 사람이 좀 발달 과제도 주고요. 이 사람은 성적으로 이 시기 때는 성적인 이런 욕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기 때 이 성적인 무슨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성격에 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론을 쓰고 바라보던 사람이고요. 에릭슨 같은 경우는 몇 살에는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돼. 몇 살에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못하면 이렇게 돼. 하고 좀 과제를 내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비슷한 게 많아서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0에서 1세, 영아기죠. 이제 막 태어난 애기가 뭐 하겠어요. 맨날 물고 빨고 씹고, 그래서 뭔가 있으면 다 입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 프로이드는, 애기 때 모든 에너지는 다 입으로 몰려있고, 그래서 구강기 때 잘 씹고, 엄마 젖 잘 쭉쭉 빨고, 뭔가 물고 씹고 하는 활동을 잘 해줘야지. 안 그러면 성격에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했더니 에릭슨도 이렇게 본 거죠. 애기 때 너네는, 잘 먹고 엄마랑 신뢰관계 쌓아라. 그래서 엄마가 막 울고 이러면은 밥 잘 주고 이러면 엄마랑 친해지는 거고, 애기가 계속 울어도 엄마가 내팽개치고 밥을 먹든 말든 이러면서 젖도 안 주고 이러면 불신감이 생기는 애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기 성격에 영향을 크게 준다더라. 그래서 영아기 때 애기는 구강기 다 입으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젖 잘 주고 엄마랑 신뢰관계, 엄마가 젖 줘야 이렇게 엄마랑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신뢰관계 쌓아라. 안 그러면은 불신감 생긴다. 이렇게 해서 프로이드 구강기, 에릭슨 신뢰감, 불신감 이렇게 해서 3세트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제가 민트색으로 해놓은 게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아동간호다 보니까 요 3개에서 문제가 잘 나와요. 아동간호에 생뚱맞게 뭐 성년기나 청소년기 이런 게 나올 확률은 더 적잖아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데 아무래도 아동간호는 영아기, 유아기, 학령정기까지 요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민트색으로 칠해놨어요. 다 외우면 좋겠지만, 못 외우겠다면 요 3개, 민트색 칠한 요 3개만이라도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영아가 지나서 1에서 3세 유아가 됐어요. 유아기는,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다 모든 에너지가 항문에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애기가 이제 똥오줌을 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패도 해가지고 가다가 바지에 똥오줌을 싸기도 하지만, 그래도 애기용 변기에 여기 가가지고 이제 기저귀 떼면서 내가 스스로 똥 바지에다 안 싸고 스스로 변기에 쌌어요. 이런 식으로 배변 훈련이 잘 되면 나름 쾌감을 느끼고 정말 내가 잘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율성이 생기는데요. 근데 애기가 실수로 바지에 오줌 싸고 바지에 똥 싸고 이랬는데, 그 실수한 거 같다가 엄마가 너 또 똥 쌌니? 이런 식으로 막 애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가 가뜩이나 똥 싼 것도 창피한데 더 수치감을 느끼는 애기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이 말을 하기로는 유아기 때는 똥 잘 싸고 잘 가리면서 네가 스스로 한번 해봐, 이런 자율성을 키우는 시기예요. 대신에 그걸 못했다고 막 뭐라고 하면 애기가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프로이드가 말하기로는 이제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쾌감이 다 항문에, 모든 에너지가 다 항문으로 몰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3에서 6세 학령정기예요. 아직 초등학교 가기 전이죠. 이때는 남근기라고 하는데, 이거 남자 성기 맞아요. 남자 성기에 모든 에너지가 다 몰려있다, 이건데, 이게 뭐냐면 이때부터 남자 여자 차이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은 치마를 입어, 남자애들은 로봇 갖고 놀아, 이런 식으로 성별 차이도 인식하고, 나는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 갈 거야. 나는 여잔데 왜 남자처럼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 이런 식으로, 나는 왜 남자 성기가 없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남녀 성적인 게 다르구나, 이런 걸 좀 인식하는 시기.
그러다 보니 오디푸스 증후군, 뭐 일렉트라 콤플렉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오디푸스는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남자 애기가 아빠한테 경쟁심을 느끼는 거죠. 아빠는 내 적이에요. 같은 남자 대 남자로서 아빠는 내 적이야. 그래서 아빠 싫고 엄마 좋아해요. 근데 일렉트라는 반대예요. 같은 여자로서 엄마는 내 적이고 엄마한테 경쟁심을 느껴서 엄마 싫고 아빠가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시기. 그래서 남근기 이제 성기에 관련된 시기이기 때문에 남녀 차별 남녀의 이런 차이점, 남자랑 여자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르구나, 이렇게 좀 우린 다르네 하고 인식하는 이런 시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릭슨은 어떤 걸 줬냐면, 이때는 내가 양말 신을래, 내가 옷 입어볼래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해볼래 이런 식으로 다 뭔가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하려는 시기예요. 그와 동시에 얘네들 정말 단순해가지고 죄책감도 되게 빨리 느껴요. 그만큼 잘못도 빨리 시인하는 시기. 그래서 뭐 잘못하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되게 빨리 반성하는 시기잖아요. 이런 청소년기 애들한테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화내면은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막 대들죠. 근데 이때 학령전기 애들은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금방 시인하고, 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빨리 잘못도 뉘우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영아기는 구강기, 신뢰감과 불신감을 형성하고요. 유아기는 학문기, 배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수치감, 그 다음에 학령전기, 아직 학교 가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 남자, 여자 어떤 차이가 있지? 남근기, 그래서 솔선감과 죄책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이제 학령기,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서는 여자친구끼리 놀고 끼리끼리 이제 좀 집단을 형성하면서 우리 우정 팔찌, 우정 다이어리 막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런 시기고요. 학교를 가다 보니 뭐 해야겠어요? 근면성실하게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공부를 못 따라가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면서 내 열등감도 같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이제 생식기라고 해가지고 2차 성징이 생기면서 이제 성에 대해서 이제 눈을 비로소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 친구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정체감과 역할 혼돈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몸은 덜렁 큰 성인인데 아직은 미숙한 청년들이라 내가 뭘까 이러면서 되게 어떤 진로로 가야 되지 이러면서 진로 고민도 많아서 이런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지만, 그와 동시에 되게 뭐 해야 되지 하고 난 잘하는 게 뭘까 이러면서 내 역할을 혼돈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성년기나 뭐 장년기, 노년기 뭐 이렇게 있는데 에릭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또 과제를 줬죠. 근데 요거는 참고적으로만 보고 일단은 요 민트색 요것만 꼭꼭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피아제라고도 있는데 요 프로이드나 에릭슨만큼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떻게 인지를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아제가 말을 하기로는 이제 아기 때 이제 태어나서 한 1살에서 2살 정도는 이제 말을 하기보다는 감각에 의존하는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보이다가 까꿍하고 엄마가 이렇게 좀 이불로 가렸어요. 그래도 엄마가 사라졌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안 보이지만 저 이불 뒤에 엄마가 있을 거야 하고 뭔가 보이지 않아도 사물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상의 영속성이고 태어나서부터 한 2살까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살에서 7살 정도? 그러니까 한 유아기에서 학령전기 요 시기에는 이제 뭔가 상상하고 모방하고 이제 언어가 막 급속하게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다 자기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내가 할 거고 내가 아프면 아프기 때문에 꽃을 꺾으면 꽃이 아야 해. 책상을 때리면 책상이 아야 해.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사물을 의희나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형도 애착 인형 끌고 다니면서 이 인형이 살아있어, 내 친구야 이런 식으로 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령기 때는 이제 좀 머리가 발달을 해서 좁은 컵에 이렇게 많이 담기나 넓은 컵에 이렇게 조금 담기나 이거는 양이 같다 이런 식으로 보존 개념 이런 거를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기 때는 당연히 이게 더 많아 이런 식으로 바라보겠죠. 그리고 뭐 콜버그 이것도 뭐 그냥 책에 나와서 봤는데 중요하진 않고 이제 점점 뭐 양심과 도덕과 법 이런 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한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발달하는데 애기들이 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애기들은 놀면서 감각이 발달해요. 블록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차랑 만지작 하면서 오감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소근육도 발달하고 이러면서 근육과 감각이 발달해요. 애기들은 놀면서 배우거든요. 그러고 이제 놀면서 엄마랑 대화도 하고 뭐 사운드도 듣고 노래도 듣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어휘력도 생기고 상상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자기만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엄마가 안 놀아주고 막 그냥 냅두면은 이런 자극이 없는데 그래서 말도 듣고 막 이러겠죠. 그리고 애기들은 놀면서 사회화가 돼요. 이 친구랑 다투면서 이 친구랑 잘 지내면서 이러면서 조율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사회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걸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 다르고 내 친구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랑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러려면 이런 규칙이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규칙도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면서 창의력도 발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놀면서 이제 나는 뭘까 이러면서 자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놀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러면서 놀이치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해요. 다음은 이제 애기들이 어떻게 이제 막 신체 활동들이 점점 복잡하게 막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적합한 놀이가 뭔지, 어떤 장난감이 좋은지 이런 거 알맞게 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지금 막 머리도 못 가누는 애기한테 딱딱한 블록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막 이제 막 뭐 조립하고 만들기 좋아하는 애한테 되게 단순한 딸랑이 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발달 시기에 맞게 적합하게 놀아주고 거기에 놀이를 통해서 이제 발달을 하게끔 자극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아기예요. 태어나서 1살까지 이제 영아기 때는 아직 제대로 뭔가 사물도 못 잡아요. 그래서 잘 못 잡지만 그래도 딸랑이나 좀 큰 종 같은 거 아니면 모빌 이런 거 달아주면 그래도 계속 떨어뜨리든 뭐 하든 하면서 이제 잡는 연습을 하겠죠. 그래서 3개월쯤 된 애기한테는 딸랑이 같은 걸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3에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잘 잡아요. 잘 잡다 보니까 이제 근데 또 애기들은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뾰족하고 다치기 쉬운 이런 것보다는 좀 푹신푹신한 놀이 이런 걸 주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천으로 만든 공 잡기도 쉽고 말랑말랑하고 애기한테 좋겠죠. 아니면 부드러운 블록, 천으로 만든 부드러운 블록 같은 거 아니면 먹어도 이렇게 좀 깨물어도 다치지 않는 막 플라스틱 줬는데 애기가 깨물어서 깨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깨물어도 안전한 이런 놀잇감을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커서 돌 정도 됐을 때 6개월에서 한 12개월 이때는 물체도 진짜 야무지게 잡고요. 혼자 서는 것도 좀 가능해요. 그래서 좀 그림책이라든지 아니면 스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장난감 또는 밀고 끄는 이런 장난감 주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 영아기 때는 놀이를 하는데 좀 이상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면 애기들이 뭔가 노는데 노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냥 멍 하면서 쟤 뭐하나 하고 쳐다보는 거. 이게 바로 놀이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쟤가 요렇게 하네 이러면서 애기는 나름대로 학습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쳐다보기만 해요. 이때가 영아기의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방관자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냥 노는 것만 보지 뭐 같이 놀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놀더라도 따로 놀아요. 장난감이 있어도 얘 따로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다가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때 영아기 때는 혼자 노는 시기.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어도 얘 뭐하고 놀지 하고 관찰만 하는 시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제 유아예요. 2살에서 한 3살 이때 유아기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형놀이도 하고요. 좀 크기가 다양한 블록 주면은 크기 같은 것도 배우고 좋겠죠. 그리고 2세 때는 언어도 막 사용하기 시작하고 되게 적극적이고 막 되게 활발한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좀 타는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감각놀이 뭐 이런 그림 그리고 이런 게 좋겠죠. 그리고 한 3세 정도 되면은 이제 상상놀이, 그래서 소품 주고 이렇게 인형놀이 하면서 상상하고 그다음에 퍼즐 맞추고 요런 게 적합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평행놀이예요. 그래서 뭔가 같이 노는데 그냥 영향을 안 받고 나는 이거 갖고 놀래, 나는 자동차 갖고 놀래 이러면서 다 서로 따로 놀아요. 어쨌든 이 단독놀이 같은 경우는 아예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그냥 나 혼자 나밖에 몰라 이런 주인데, 이제 평행놀이는 같이 놀긴 놀면서 어울리는데 이 친구가 자동차 갖고 논다고 나도 자동차 갖고 놀래 뭐 이러진 않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놀긴 같이 노는데 너네 같이 노는 거 맞니? 라는 이런 시기가 바로 유학입니다. 그다음에 학령 전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 시기죠. 이때는 이제 좀 집단적으로 놀기도 하고 뭐 정교하게 뭐 가위질이나 이런 것도 되면서 작은 블록이나 상상놀이 하는 게 좋아요. 네, 3세에서 한 4세쯤 이때는 뭐 상상놀이, 그다음에 바느질,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거 해주면 좋고요. 그러면서 또래 집단을 형성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비로소 다른 애들을 쳐다봐 줍니다. 이러면서 나 이거 있어.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줄래? 이러면서 서로 빌리고 빌려주고요. 서로 따라해요. 너 이거 하네? 나도 이거 할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향을 이제서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가면은 뭐 하겠어요? 이제 컴퓨터 게임도 할 수 있고 이제 좀 복잡한 놀이를 하겠죠. 그러면서 또래 집단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축구도 하고 이제 좀 뭔가 조직화된 집단에서 우리 축구하자, 농구하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걸 하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청소년기는 뭐 더 복잡한 게임 뭐 이런 거 하는 시기, 그래가지고 이제 영아, 유아, 뭐 학년, 전기, 아동까지 이제 각 특징별로 추천 장난감이나 뭐 이런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요점 정리를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이제 아동간호가 뭔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생아의 특징, 영아의 특징, 유아의 특징,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각각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은 성장을 해요. 엄청 막 키든 몸무게든 폭풍 성장을 하는 시기고, 이런 걸 바로 양적 변화인 성장이라고 하고, 이제 지능 발달이나 아니면 좀 뭔가 기능이 숙련되는 과정을 이걸 발달, 질적 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장 발달에는 순서가 있어요. 일단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네, 모든 게 다 이렇게 조금씩 다 종합적으로 발달을 하고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거, 두미가 뭐죠? 머리에서 발끝으로, 그래서 머리부터 발달하고 그다음에 발끝이 발달해요. 그래서 머리부터 먼저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중심부에서 말초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발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발달 시기는 개인차가 있더라. 그래서 머리부터 이제 발끝으로 이제 점점 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머리부터 이제 해야겠죠. 그러니까 머리도 제대로 못 가누니까, 네, 3개월 때 아기가 스스로 이제 머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머리를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5, 6도 뒤집어지는 시기, 돌아가는 시기. 그래서 한 5에서 6개월 정도면 아기가 몸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때 여기 기저귀 빵빵한 아기 앉은 모습 상상해서 이제 스스로 앉기 시작하고요. 8개월 때 이제 기니까 한 10에서 12개월은 이제 서서히 쓰기 시작하고, 돌 이후에는 이제 걸으면서 사고치기 시작하겠죠. 네, 요렇게 봐주면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성인기부터 많은데, 일단 우리는 영아기, 유아기, 학년 전기까지 여기만큼은 꼭꼭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다 성적으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영아기 때는 다 구강기
구강에 모든 게 다 에너지가 몰려있다. 에리스는 뭐라고 했냐면 신뢰 불신 쌓아라. 신뢰감 형성하고 못하면 불신감 쌓아라. 엄마랑 잘 못 지내면 불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신뢰관계 형성하고 젖병 떼고 하는 시기. 그리고 유아기는 모든 에너지가 다 항문에 몰려있다고 했어요. 항문기예요. 그래서 이때 배변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배변 훈련을 하면서 이제 자율적으로 똥오줌을 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율성이 늘어나고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수치감을 느껴요. 아, 나 바지에 똥 쌌어. 아, 쉬해버렸어. 그래서 수치감을 느껴요. 그래서 배변 훈련 이거 애기한테 실수했다고 뭐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실수해도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복돋아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학년전기 남근기예요. 그래서 남녀의 차이점, 남과 여가 다르다 이런 차이를 인식하는 시기.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아빠를 경쟁하는 사람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엄마를 더 좋아하고, 엄마는 딸 같은 경우는 엄마를 경쟁자로 인식을 해서 난 아빠가 더 좋아 이러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 이때는 다 내가 잘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신감 넘쳐서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런 식으로 하는 시기지만, 동시에 이제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이럴 때 너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잘못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빠르게 습득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3가지 특징을 꼭 알아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좀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인지 발달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있는데, 애기들, 영아들 같은 경우는 대상의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가려서 안 보여줘도 여기 뒤에 뭐가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토끼 인형을 이불로 덮어놔도 토끼 인형이 사라졌어가 아니라 토끼 인형이 이불 속에 있구나 하고 안 보여도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3개월 때는 이제 딸랑이 종 이런 걸로 좀 잡을 수 있는 훈련하는 장난감이 좋고, 6개월 때는 이제 푹신한 공이나 블록, 그 다음에 6에서 12개월 때는 손가락 전화 이런 거 줘가지고 소근육 더 발달시키고 아니면 밀고 끄는 장난감 이런 게 좋겠죠. 유아기 학년 전기 때는 이제 모방놀이라든지 좀 뭔가 상상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때 중요한 특징이 물활론 해가지고 모든 물체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책상도 살아있고 우리 집 토끼 인형도 살아있고, 그래서 인형놀이를 하면서 얘가 내 친구고 다 내 맘대로, 그래서 꽃을 꺾으면 아파 이런 식으로 다 상상하면서 이런 놀이기 때문에 3에서 4세 아니면 유아기 학년 전기 이 시기 때는 이제 상상놀이를 하고 좀 계속 감각 발달시켜주고 여러 가지 활동, 자극 이런 걸 많이 해주는 게 좋겠죠. 학년기 학교 가는 시기에는 이제 보존 개념이 성립이 돼서 얇은 컵에다가 물을 가득 주나 넓은 컵에다 물을 조금 주나 이건 양이 같다 이런 거를 인식하는 시기고요. 이때는 이제 좀 복잡한 게임, 규칙 있는 게임 아니면 친구들이랑 축구 이런 걸 하면서 좀 조직적으로 노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